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에게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걸까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의 논점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문은 물론 지상파 방송까지 연일 문재인 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심지어 무책임하다며 문재인 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본말 전도라는 비판을 제기합니다. 최민희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의원만큼 보수 언론에게 비난을 받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의원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언론은 문 의원이 정상회담록 공개를 선제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 같은데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점은 다음 문제인 것 같고요. 우선 보수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보수 언론의 고질적 병폐가 이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 죽이기에 집중됐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대화록을 가지고 새누리당이 대선 때 이게 불법으로 선거에 악용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NLL 포기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은 그런 일이 없다. 네. 노무현 대통령은 그 NLL 포기 발언도 한 일이 없고 현재 NLL은 잘 작동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오히려 NLL 대화록을 대선 때 불법으로 악용한 것을 밝혀내자는 취지입니다. 네. 이건 문재인 의원뿐만 아니고 저희도 그런데 네. 그런데 기이한 사태가 일어났어요. 네. 그 국가기록원에 NLL 대화록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대화록이 없었다는 황당한 사실을 놓고 왜 갑자기 그 참여정부 때 그 대화록을 남기지 않았다느니 폐기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네. 그거부터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2008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김선진 자신의 메시지 비서관을 기록원장으로 내보냈고 네. 이명박 대통령께서 조선일보하고 그 인터뷰를 하면서 대화록을 직접 열람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모든 타겟이 대화록 관리에 대한 책임의 타겟이 이명박 대통령께 먼저 가는 게 이게 순리인데 네. 지금 뭐 그러니까 지난 18대 대통령이 뭐 문재인도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화록 관리에 책임이 있는 정권을 건너뛰어서 네. 노무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는 등 네. 이런 말이 나오고 의제화되고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거처럼 노무현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탄핵이라는 단어를 거의 100여 번 가까이 썼다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 언론, 네. 거기에 종평까지, 네. 그리고 지상파까지 쫓아가면서 네. 의제 지형이 왜곡된 거다. 네. 이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없어졌다면은 일단 이명박 정부부터 족치해야지 왜 애꿎은 참여정부를 물고 늘어지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니까 족친다는 표현은 조금 과한데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전 정권에게 일단 너네 대화록 관리 제대로 했냐? 라고 묻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뭐, 문재인 의원에 대한 책임론은 보수 언론의 본말 전도라고 하신다면은, 자, 문재인 의원이 이제 NLL 논란은 끝내야 한다라는 요지로 성명을 낸 것이 오히려 당을 더 곤란에 빠뜨렸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생기는 문제라고 보고요. 네. 실제로 문재인 의원 트윗을 이렇게 면밀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취지는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사실은 이 문제의 본질은 NLL 포기 발언이 있냐 없냐. 네.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상 국정원이 만든 네. 그 왜곡된 축약본이 아니고 네. 국정원이 가지고 있고 조선일보를 통해서 발표한 그죠? 네. 월간조선에 발표한 네. 그 문건만 봐도 네. NLL 포기 발언이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다만 그 문재인 의원이 생각한 것은 네.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원본을 네. 대조해서 확실히 이 논란을 이제 끝내자. 네. 이런 취지로 원본 공개를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원본은 나와 있었죠. 예. 그렇죠. 국정원본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워낙 그 정상 간 대화록을 누군가 장난질을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국기문란 행위를 발생하지 않게 하자 했는데 대화록 원본이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국민들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 국민들 보시기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쓸데없는 소모적 논란은 중단하자. 다만 대화록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사를 통해서 밝히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네.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정말 우리 언론 지금 이 땅의 진정한 언론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기 네. 있는 언론인 한 명만 있어도 지금 서화숙 씨 혼자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NLL 정쟁 중단하자.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문재인 의원 막 비난하다가 자기들이 정쟁 중단하자. 그리고 검찰 수사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얘기 중에 또 귀담아 들어야 될 게 수사하자 그랬지 검찰 수사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하는 방법은 검찰 수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특검도 있고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검찰 수사하고는 NLL 정쟁 중단하자 해버렸으니 저는 이런 검찰 수사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든 그 NLL 논란을 끝내야 된다는 걸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또 이틀 만에 새누리당이 논란을 끝내자 하는 걸 보면은 이것 또한 뭐 문재인 의원의 정치적으로 보면은 결과적인 승리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는데요. 그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호흡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 김영환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최고위원 두 사람은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민주당에 127명의 의원이 있고요. 네. 다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이 다르고요. 네. 다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네. 또 정치적 성장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네. 127명 전원이 뭐 사태를 똑같이 바라본다. 이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적인 모습도 아니에요. 네. 다만 저는 이 시점에서 제가 저와 생각이 다른 분을 공개적으로 또 뭐라 하면 이 자체가 또 민주당이 싸운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서영석 선생님 만나면 개인적으로 내용은 얘기하고요. 다만 네. 지금 이 시점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민주당이 하나로 가고 우리의 사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대선 때 정상 간의 대화력까지 악용해서 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공작 세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전선을 분명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빵점짜리 질문에 100점짜리 답변 같습니다. 자, 며칠 전 서화석 한국일보 선임 기자는 저희 국민TV 라디오 예산문 칼럼을 통해서 이지원에는 반드시 있을 터이니 이지원에서 찾아보고 그래도 없다면 은퇴하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라. 이런 논쟁적인 주문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분이 농계론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저에게 언론과 정치를 가르쳐 주셨던 송건호, 임재경 선생님, 이영희 선생님 등 퇴직 언론인들과 맥이 닿는 참 명칼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칼럼은 칼럼이고 네. 정치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정치 현실이 만약에 딱 부러지는 상황이라면 되게 정치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정치란 한마디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는 국민의 마음도 있을 테고 네. 그렇게 해서 잃는 국민의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이 이지원에 확실히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왜? 우리는 공작 세력과 맞닥뜨려 있다. 지금 이들이 뭘 하는 세력입니까? 이지원에서도
삭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진정 민주사회고 개방적인 사회라면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특검을 도입해서 정말 진실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지 네. 이 진실이 모호한 혹은 진실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는 공작 세력에게 칼자루를 쥐어주고 그리고 그 칼자루의 결과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입니까? 문재인 의원이. 네. 그런 분의 정치 생명을 걸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의 미래를 넣는 거, 우리 모두의 미래를. 그거는 저는 칼럼으로서는 가능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선택이 어렵다고 봅니다. 네. 다만 예를 들면 조사의 내용이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라면 네. 특검이 관철되고 정말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면 그때는 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문재인 의원께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때 특검이 회단록 실종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그래서 네. 이지원의 그 원본 속에 네. 만약 정상회담록이 있다면은 그걸 네.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도 없다면은 사실은 말하자면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정치적 생명이 걸겠다 이런 수는 있지만은 그 조사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 같네요. 예, 이 부분은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아니고요 진실을 못 밝힐 수도 있는 나라다 우리나라가 부끄럽지만 그렇죠. 그 진실까지 은폐할 수 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요. 네. 70년대 김영욱 사건 있었잖아요. 네. 그 청취자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부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네. 중정 부장을 했던 분이 해외에서 암살된 사건 아닙니까 그게? 네. 그런 일이 벌어졌던 나라. 또 사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셔서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요. 네. 그분이 북한의 총탄에 맞아 돌아가신 게 아닌 나라잖아요. 네. 가장 믿었던 김재규 중정부장에게 총 맞아 돌아가신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시면 국정원 댓글이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누군가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 또 그리고 다른 또한 네. 상상할 수도 없는 NLL 남북 정상회담 간 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한 세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미 이번에 국정조사에서 박범계 의원이 권영세 파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권영세 대사는 이걸 부인했는데 그럼 그 목소리가 권영세 대사 목소리인데 네. 귀신이 잠깐 있었단 말인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나라 거기에 이것뿐입니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보수 언론이 의제를 계속 왜곡하고 물타기하고 심지어 거짓으로 의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종편이 또 그걸 되풀이하고 이런 의제 지형에서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요. 자, 이제 이렇게 사태가 전개된 이상 문재인 의원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그런 행보에서 벗어나서 당의 전면에 나서서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사실 우리들 혹은 문재인 의원의 정치 스타일이라는 게 내가 주도권을 쥐겠다. 그래서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고요. 네. 이 상황이 정말 엄중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고 방향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거든요. 네. 문재인 의원도 NLL 대화록 정말 있을 수 없는 공작 정치를 대화록을 가지고 하니까 지켜보다가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고 뭐 그렇게 해서 주도권이 이렇게 저절로 넘어오는 과정인 것이지요. 네, 뭐 주도권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 같네요.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철수 의원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간층이나 반대층을 설득하지 않고 소수 열성 지지자 그룹 내지 자기 지지 기반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있다. 정치를 선악대결로 몰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 간략하게 해주시죠. 선악으로 몰아간다는 부분만 빼고는 나머지 똑같은 말을 안철수 의원에게 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예. 그 정치 전체가 선악이 아닙니다. 인간 행위가 다 선악이 아니듯이. 그러나 어떤 순간 어떤 사건을 놓고는 분명하게 선악을 가려야 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과 NLL 불법 악용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한 세력이 확실히 있는 거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못 싸운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불의를 저지른 세력과 불의의 세력과 맞서서 제대로 못 싸우는 세력을 놓고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이 사태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진실은 회색지대에 있을 수 있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를 놓고 이게 선악 구분했다. 그 자체를 비판한다면 저는 정말 그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감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만나봤습니다.